여러분, 혹시 몸이 가려우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약국에 가서 연고부터 사시죠? 보습제를 바르거나 긁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30년간 가려움과 몸속 장기 이상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박민수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도 사실 이런 사례들 때문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건조증이나 습진 같은데 알고 보니 간이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던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연고를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고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결국 검사를 받아보면 몸속 장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 등, 위쪽, 그리고 정강이와 발목, 이 세 부위의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부위들이 동시에 가렵거나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피부가 아니라 몸속 장기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가려움이 단순한 건조증이고 어떤 가려움이 위험한 내장 질환의 신호인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각 부위별로 어떤 장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위가 가장 자주 가려우신가요? 혹시 밤에 유난히 심해지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난해에 만났던 56세 김정숙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김정숙님은 평범한 주부이신데 밤마다 종아리와 팔이 근질근질해서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가 없으셨대요. 처음엔 환절기라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 하셨죠? 그래서 보습제도 열심히 바르시고 약국에서 가려움 완화 연고도 사서 쓰셨어요. 가족들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더래요. 밤에 가려워서 긁다 보면 상처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묻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숙님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해 있었거든요. 몸도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결국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간경화로 진행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김정숙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때 가려움을 그냥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고 넘겼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하지만 가려움은 결코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어떤 가려움이 위험 신호로 이어지는지, 어떤 부위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위는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이 두 부위가 동시에 가려운 경우가 있으세요?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우리 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해요.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을 밤사이에 분해하고 걸러내는 거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 담즙 성분이 손발 피부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간건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담즙이 혈액에 쌓여서 생기는 담즙정체성 가려움증은 간 이상을 동반하는 주요 초기 증상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중년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요. 제가 만났던 48세 김선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밤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설칠 정도였대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미칠 것 같이 가렵다고 하셨죠? 처음엔 손발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크림을 열심히 바르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있었고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술을 완전히 끊고 식습관을 바꾸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선호님은 그때 손발 가려움을 무시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도 손발 가려움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심해진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가려움을 참기보다는 시원한 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미온수로 족욕을 해서 일시적으로 완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긁으면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밤에 손발이 유난히 가려운 적 있으신가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등 상부, 특히 날개뼈 사이 부분입니다. 이 부위가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라 긁기도 불편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등 위쪽 가려움은 폐나 심장 주변의 신경 자극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내장 신경들이 피부 감각 신경과 교차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폐나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등, 피부로 가려움이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일본 도호쿠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등 상부 가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 20% 이상이 심폐 관련 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연관성이 높죠? 58세 이현수 님도 몇 년 동안 등 가운데 부분이 계속 가려우셨대요. 처음엔 피부가 건조한가 싶어서 보습제도 바르고 별걸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셨는데 어느 날부터 가벼운 기침이 나오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하더래요. 검사를 받아보니 만성 폐질환 초기 단계였어요. 흡연을 오래 하셨고 미세먼지에도 많이 노출되셨던 분이라 폐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금연하시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면서 관리하고 계세요. 등 가려움이 숨이 차거나 기침, 가슴 답답함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흉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려움 때문에 때를 너무 심하게 밀거나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는 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부드럽게 씻으시고 적절한 보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등이 가려울 때 그냥 긁고 넘기시나요? 한 번쯤 몸속 신호는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꼭 알아야 할 부위는 정강이와 발목입니다. 양쪽 다리가 함께 가렵다면 이건 신장의 정화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해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돼요. 이 노폐물들이 피부로 나오려고 하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다리 쪽은 혈액순환도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받은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진단받기 몇 달 전부터 다리 가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가려움은 신장 이상의 아주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61세 장미숙님은 밤마다 정강이가 너무 가려워서 긁느라 상처투성이가 되셨대요. 낮에는 좀 나은데 밤만 되면 참을 수 없이 가렵다고 하셨죠? 보습제도 바르고 연고도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발목이 자주 붓고 소변 색깔도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미숙님은 평소에 진통제를 자주 드셨고 에너지 음료도 즐겨 마시셨어요. 단백질 보충제도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하게 섭취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신장에 부담을 준 거죠. 지금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면서 관리하고 계세요. 다리에 부종이 생기면서 가려움이 함께 나타난다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신장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진통제를 너무 자주 드시거나 에너지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시거나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건 신장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즘 다리가 자주 붓거나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세요. 이제 어떤 부위의 가려움이 왜 위험한지 아셨죠? 손발은 간, 등 상부는 심폐, 정강이와 발목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333 법칙 위험한 가려움을 구별하고 대처하는 333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가렵다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3곳 규칙. 오늘 말씀드린 3곳, 손, 발, 상무정강이 중 한 곳이라도 가렵다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3가지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 이 3가지면 치명적인 질병의 90% 이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가려움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몸속 장기를 건강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생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간과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활발해져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찬물은 체내 흡수가 느리고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물 반 컵 정도는 꼭 마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소비하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 잠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업을 하는 황금 시간대거든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간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야식을 드시거나 술을 마시면 간이 해독 작업을 하는 대신 음식을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해요.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가려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시고 스마트폰도 멀리 하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10분 정도 깊게 호흡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 잠드는 시간이 너무 늦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맨발 걷기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맨발로 걸어보세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 이 반사구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집안에서 하실 때는 바닥이 너무 차갑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발바닥 지압판 같은 걸 활용하시면 더 좋아요. 처음엔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맨발로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가려움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술, 커피, 매운 음식, 인스턴트 식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에 부담을 주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서 가려움을 악화시켜요. 특히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 효소가 자극을 받아서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려움이 있으시다면 한두 잔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녹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간 해독에 정말 좋습니다. 오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오셨나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사실 스트레스가 가려움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계가 자극을 받아서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가려움도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가려움도 심해져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루에 딱 5분만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잠깐 멈춰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잠깐의 쉼을 주셨나요?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물 마시기, 일찍 자기, 맨발 걷기,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움을 단순한 피부 자극으로만 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렵면 연고부터 찾으시는데 그건 겉만 가라앉히는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 몸속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가려움이 시작됐을 때만 제대로 대응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질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간경화, 만성 신부전, 만성 폐질환 같은 무서운 병들이 사실은 작은 가려움이라는 신호로 시작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해 볼까요? 가려우면 연고 바르면 된다. 환절기라 그렇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몸속 신호를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렵다면 간 수치를 확인하고 등 위쪽이 가렵다면 심폐검사를 받고 정강이와 발목이 가렵다면 신장 기능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대응법이에요. 그럼 가려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만약 가려움을 무시하고 그냥 긁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결국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간경화가 되면 복수가 차고 황달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해요. 하루 4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서 혈액을 정화해야 하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폐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폐질환이 진행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산소통을 끌고 다녀야 할 수도 있어요. 계단 오르기는커녕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여행도 못 가고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지죠.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꾸준히 마시면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살아나요.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니까 가려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면 간이 밤사이 완전히 회복되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 들죠. 하루 10분 맨발로 걸으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다리 부종도 줄어들고 가려움도 사라져요. 술과 카페인을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녹색 채소를 먹으면 혈액이 맑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하루 5분 깊게 호흡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몸의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가려움도 줄어들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몇 달 만에 가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숙님은 지금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됐어요. 김선호님도 술을 끊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방간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이현수님은 금연하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폐 기능이 회복됐고, 장미숙님은 식습관을 바꾸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신장 기능이 안정화됐어요. 모두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 한 번이면 간 수치, 신장 수치를 다 알 수 있어요. 필요하면 복부 초음파나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면 됩니다. 검사 받는 게 귀찮고 무섭다고 미루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평생 약을 먹거나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가려움은 피부가 아니라 몸속의 목소리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초기의 신호를 알아채고 대응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많고,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발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였느냐 무시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겪으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가 가렵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